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재명이를 좀 빼놓고 나머지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뉴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재명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정치권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공유하실 만한 그런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 조민희가 결국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삼 광고문을 내놨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방송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 방송만 차단이 되고, 나머지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조국 패밀리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조민희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그 책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책을 잘 안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좌파들의 특성은 전부 돈 가지고 시작해요. 이 이재명이가 돈 갖고 시작해갖고 지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자, 홍삼도 돈, 그 다음에 이 조국 책도 돈, 조국은 책도 모자라서 영화까지, 그리고 또 이 북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정도. 이제 조국도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이러한 책 장사, 돈 장사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나.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민 뉴스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외신으로서는 지금 시진핑,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시진핑에 뭔가 지금 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정권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숙정정치, 공포정치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체제 내 반란 현상이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 이 반발 현상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인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말이죠, 정권 초에 자기 권력 기반을 이렇게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다른 소재가 없어. 그리고 시진핑도 마찬가지. 지금 사상 처음으로 산 연임 장기 독재 체제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고립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체제 내외의 도전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 정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체제 연명 기반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 네거티브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의 숙정정치 내막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우선 이 박범계 얘기를 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범계가 말이죠,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다가 안 됐어요. 자, 그렇죠. 후보군으로 언급된 거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안 나왔죠. 결국은 못 나왔죠. 자, 이번에도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방금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분노, 제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을 다스리지 못한 채 의원님들을 상대로 원내대표의 직분을 맡아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도 잘해요. 본래 좌파들이 선동력 강하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영장 지금 심사받으러 가는 거 못 말렸다.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걸. 제 내면의 분노, 내면의 분노와 무력감. 우리 국민들은요, 내외적으로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 이재명 때문에, 그리고 박범계 같은 인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박범계는 이러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할 줄 알아라.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 국민을 의식해야죠. 국민의 분노와 무력감. 국민의 이제 무력감은 없죠. 이제 문재인 때는 우리 국민들도 무력감을 느꼈죠. 이제 너희들도 느껴봐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이 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수도 없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동의안이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아니, 이런 인간이 그래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해먹고
예, 그러니까 뭐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해먹었으니, 예. 아니, 지금 검찰에서 청구한, 그러면 문재인 정권 검찰, 윤석열 정부의 검찰하고 누가 실력 있어요? 윤 정부 검찰이 훨씬 실력 있잖아요? 그럼 윤 정부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족하고 구속영장 청구할 명분이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소설 써가지고 전부 다 국정농단 사건을 처리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청구와 2차 청구 구성만 조금 다를 뿐 30여 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조금도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나마 이 정도 30명이라 소수지만 이 정도라도 양심 세력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박범계는요, 이런 입장문을 철회하라.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면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진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쇼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 예. 무한의 책임감도 엄습하고 또 반성한다.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맡아보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요. 이런 수준의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게 정도가 아니다. 예, 정도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말을 좀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속영장 청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각됨을 염원하고, 아니, 팩트를 가지고 이 검찰,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기도한대요, 기도, 염원. 아, 이게 할 일입니까? 예.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하면 되는 거죠. 천주교 성당 안에서든지 아니면 뭐 불교 신자면 절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를 대국민 메시지의 틀 안에 그런 염원이라는 말을 쓴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뭐 기독교인, 불교도인, 뭐 천주교인 많은 이 종교인들이 있을 텐데 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기각되기를 염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를 지키는 혁신 전당으로 거듭나자. 이게 웃기는 거예요. 민생과 민주를 지키려면 이제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매일 하루에 이재명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갖고 계속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블랙홀이 된 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민생 민주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인식을 못하는 건지, 이런 상황 인식을 하지만 이재명한테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내년 공천을 받는 것이 급급한 건지 그 양심을 밝혀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김민석, 그 다음에 남인순, 그 다음에는 홍익표 요 세 명이 등록을 합니다. 예. 자, 모두 다 친명계. 여기서 눈치 없이 비명계가 등록하면 그 사람은 감각이 없는 것이죠. 예. 제가 보기에도 그건 저는 친명계 한 명 정도 나와서 무혈 입성, 그야말로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대 형식은 아니고 일단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이 또 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봐라. 이재명이 매일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앉혀가지고 완전히 당을 또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왜? 이재명이가 잘못돼가지고, 당연히 잘못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가 제대로 영장심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돼버리면 대행권자가 이제 사실상의 대행인 거죠. 왜냐하면 옥중 공정도 하고 옥중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외형적으로는 당 대표는 이재명이 되겠지만 사실상은 이제 원내대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제일 마음에 드는 신복을 갖다 앉히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만약에 경합자가 없어갖고 혼자 가서 단독 딱 후보해가지고 딱 갖다 놓는다. 그러면 또 비명계들이 난리를 치니까 모양상으로 경쟁 국면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 모양상으로. 즉 짜고 치는 고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김민석하고 홍익표, 그 다음에 남인순 이렇게 세 명이 나왔는데 사실상으로는 김민석과 홍익표 두 사람의 양자 경합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김민석은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험과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거쳐서 당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요, 현재 최고위원이고 여가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요. 그리고 홍익표 의원도 민주연구원장을 거쳐서 현재는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인순하고 홍익표도 조만간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선거 관련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홍익표라든가 또는 이 김민석 먼저 한번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요 얼굴을 그래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남인수, 남인순 장. 그리고 이분은 김민석은 뭐 잘 아시죠? 서울대 종합학생회장에 한참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다가 이 김민석 의원도 이제 옥구를 치르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다시 소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표, 홍익표 뭐 아주 친명의 한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자, 요렇게 해서 민주당 이 원내대표 출마자 3인 인적사항하고 간략한 직책 그리고 이제 출마 대상자들 박범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강서 선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왜냐면은요, 이 강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전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이제 김태우 구청장 전에 3년간 내리 3선을 연임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이 정도로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센 지역이 바로 강서입니다. 민주 텃밭에서 지난번에 지금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에서 뉴스프릿 의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민주당 후보죠. 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후보가 지금 조금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자, 이 진교훈 민주당 이 후보의 경우에는 44.6%, 그리고 김태우 후보는 37%. 그래서 둘 차이는 7.6,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 밑에 예하 군소 후보들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고요. 자, 투표를 할 것이냐, 투표하겠다라는 의사는 82.1%. 그리고 투표하지 그러면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찍을래? 물어봤더니요. 이 진교훈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가 49.6, 그리고 김태우 후보를 찍겠다는 37.6. 그러니까 투표할 의향층만을 놓고 본다면 12% 정도를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42.3이고 국민의힘은 33.6.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9%인데 투표 의향층만 놓고 본다면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더 민주당 후보 쪽으로 현 상황에서는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게 지게 되면 내년 총선에도 이게 자칫 심판론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공천을 주저주저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하여튼 경선을 통해서 김태우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10월 8일이니까 시간은 조금 남아있는데, 뭐 열심히 뛰는 길밖에 없죠. 그야말로, 모든, 우리 당 차원에서 이 보궐선거를 잘 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조민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 외신 시진핑의 위험스러운 이 국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민 관계는요, 지금 이제 도하 언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식약청에서 조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재를 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민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말이죠. 홍삼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홍삼 광고를 실은 거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홍삼 광고를 실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 홍삼을 먹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몸에 좋더라. 이게 이제 일종의 과대 광고가 된 거예요. 조민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보시면, 자, 드셔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예, 드셔보시면.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드셔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 자, 그래서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을 것이다.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과문을 이 조민희가 냈습니다. 예, 조민희가 이런 사과문을 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고려 홍삼 측에서도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 우선 예, 조민희의 이러한 그 광고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본인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더라. 요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과대 광고가 된 거지요. 예, 과대 광고. 그리고 좀 불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 이 홍삼 체험기의 체험 내용, 요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이거는 갖다가 이 광고 제재 조치를 해서 영장을 내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민의 그 페북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 화면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게 뭐 딱 분명하게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이 잘못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광고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엄하게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제재를 받은 것이지 특정인 조민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광고 제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식약처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조민 측에서도 그러한 점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조민희의 유튜브 채널을 법적 제재를 했다. 이렇게 또 가짜 뉴스가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말이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이런 제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광고 관련 법률 이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과장 광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그리고 성분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로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한 달 동안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면역이 좋아지겠다. 이게 이제 과장이다. 이러한 판단을 지금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조민희가 악의적으로 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과장 광고다.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뭐 악의적이다 기다를 떠나서 이 팩트적으로 보면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중국 이 시진핑 정말 이거 뭐 시진핑 정부가 뭔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인사들에 대한 숙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한 10여 명이 지금 숙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리샹후 이 사람은 국방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진강이 있고요. 친강은 이제 외교장관. 문제점은요. 특히 친강과 이 국방장관 리샹후는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시진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 자리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부총리 대우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정을 받고 고속 승진을 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최종 실종이 됐어요. 미싱. 예. 그리고 또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현재 자리에서 제거가 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이제 지금 문제가 그러면 부패 문제냐? 꼭 부패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을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말하자면 우선 충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저 해석도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부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예를 들어서 친강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은 이제 주미 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홍콩의 미모의 여자 앵커의 불륜 관계. 그래서 혼외 자식까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산사계에서 혼외 자식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그러면 그걸 몰랐느냐? 모르고서 외교 장관으로까지 갑자기 발탁했느냐?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밀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밀 유출 문제는 이제 군 인사들의 경우에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첨단 무기에 관한 기술이 관련 내용이 이제 미국으로 유출이 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의혹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군부 인사들이 이번에 많이 숙청이 됐는데, 특히 이제 리상푸도 국방장관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대만 침공 문제가 지금 시진핑한테는 아주 가장 그 민감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번에 이제 제거됐거나 아니면 숙청된 군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대만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승산 가능성도 작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충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사는요, 이 기사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최유식 기자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중국과 관련된 이 분석 기사를 싣고 있어요. 근데 그 최 기자가요, 최유식 기자가 이제 동북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중국 전문가고, 제가 이제 쭉 이 칼럼 기사를 보면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보 보고서를 평생 써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이 칼럼인데, 이걸 통해서 중국은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첩한 긴밀한 그런 관계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간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강대강으로 서로가 버티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 사정을 우리가 특별히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요,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상푸 중국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실종 사건. 이분은요, 8월 29일 날 베이징에서 베이징에서 열렸던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에 지금 3주 이상 일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외신들 일각에서는 이거는 부패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패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요, 리우이차오, 우선 군인만 본다면 리우이차오 전 로켓부 사령관이 사라졌고, 그리고 리상푸도 사라졌고,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장관도 실종이 됐고, 그래서 한 10여 명이 지금 느닷없이 전부 다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관심은 그러면 왜 실종됐냐 이거예요. 실종 배경과 이유가 궁금한데, 리상푸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친강 외교부 장관의 경우는 전부 다 시진핑이 아주 절대적 신임 속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자리에 앉은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잘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홍콩 주둔군 대변을 지낸 청둥팡 군사부분장도 지난 임명 10달 만에 면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진핑이가 스탈린처럼 자기 측근들마저도 못 믿는 상황에, 즉 독재자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상푸 국방장관은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태자장 출신이죠. 아버지도 인민해방군 철도병 부사령관을 지낸 태자장 출신이고, 국共내전에서 큰 공을 세워서 6.25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리상푸 국방장관은요, 국방과학기술대를 나와가지고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래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 발판이 2014년도 총장비부의 부부장이 됐고, 2016년에는 우주전, 사이버전 첩보위상 관리를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 초대 부사령관을 맡았고, 그리고 2017년에는 중앙군사위 장비발전 부장으로 승진했고,
올 3월에 국방장관으로 발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군사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력을 보면 시진핑이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군 현대화 작업을 책임져온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대는 러시아에서 수호이 35 전투기 그리고 S-400 방공 미사일을 구매해가지고요. 미국으로부터 제재까지 받을 정도로 시진핑의 신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친강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장관만이 아니고 국무위원급으로까지 발탁된 사람이 바로 친강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대변인조차도 아는 바 없다. 뭐 또 알아도 얘기를 못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임명되고 나서 몇 달 안 돼갖고 이렇게까지 체포돼서 조사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이런 거를 보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뭐 중국 정부에서는 뭐 흔한 일인데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최측근 신임받는 사람들 잘라내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혼외관계 문제도 이게 그렇게 이 숙종까지 시킬 정도로 뭐 그런 문제냐 중국에서 볼 때 아니올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충성심, 그 다음에는 기밀 유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문제를 두고서는 이제 대만 침공 문제가 이 시진핑 주장하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군내에서는요,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침공이 쉽지가 않다. 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전망과 그리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치 상황이 말이죠.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중국 내부 사정까지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